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입니다. 사실 저는 이 코로나19 발생부터 사례 정의에 빈틈이 많다. 지금 특정 지역에 왜 거기서 꼭 발생하느냐, 그런 이유를 따지기 전에 사례 정의에서 후베이성만 바라보고 있을 때 광동성이나 다른 데에서도 환자 발생하는데 왜 거기 포함 안 시켰냐. 거기서 걸려서 온 환자는 사례 정의에 안 들어가니까 의심할 수도 없고 검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광동성에서 온 환자들이 확진됐거든요. 우리가 방역망을 쳤는데 그 범위 바깥에서 이미 잉태되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사례 정의가 너무 협소하다. 사례 정의에서 빠진 환자들이 나중에 문제될 것이다.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전파를 시키고, 그게 어느 지역에선가 모 종교단체에 그 밀접한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있고 환기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그것이 발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이 그걸 의도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건 바이 찬스입니다. 우연인데, 사실 이런 그 조건들은 그전부터 우려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언제 어디서 그것이 크게 환자가 생기냐 하는 것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800여 명이 넘는 환자에 이제 8명, 8명의 사망자면 치사율 1%입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청도 대남병원은 이제 정신병원으로 장기간 수년 동안 그 폐쇄된 병동에 환자들이 오래 누워 있었고, 또 지병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60 전후로 고령자 축에 이제 들어가는 분이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폐쇄된 병동에 있고 활동이 적다 보니까 아마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누군가 이제 코로나19 감염자가 이제 방문했다가 이제 퍼뜨리고 갔는데, 이분들이 자기 의사 표현도 잘 못하고 증상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폐렴으로 확 진행됐고, 그 병동에 있는 모든 환자가 감염되지 않습니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밖에 돌아가 다니면서 감염이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간 건데, 사망자 8명 중에 6명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오게 된 연유가, 이분들이 그만큼 면역이 떨어져 있고 폐쇄된 병동이고 증상을 표현도 못하고 제대로 폐렴까지 많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금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치료도 사실은 그 대남병원 안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효과적인 치료도 이제 부족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은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돼 있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서울이나 부산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징조들이 보이고, 우리가 그런 환자가 보이는 것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잠복기에 있는 환자들도 있고, 증상이 경미하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실제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에서 확진자 수보다는 훨씬 많은 환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타난 현상만 갖고 쫓아가다 보면 방역이 한 발짝 그래서 늦은 겁니다.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과단성 있는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30명 수준에 있던 환자 수가 지금 800명, 거의 900명 선에 올라갔거든요. 거의 수직 상승할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전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티핑 포인트가 될 만한 결정적인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단성 있는 조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부에서 4주를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방역 조치나 그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제가 섣불리 전망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또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과단성 있고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떻게 보면 이걸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기회의 창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역이라는 거는 단계별로 상황에 맞게 전략을 짜고 거기에 따른 실행 방안이 있는 건데,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유입하는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격리하고 접촉자 추적해서 자가격리해서 국내 지역사회 유행이 안 되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 봉쇄 전략이 주 전략이었고,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서 후베이성 이외라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저장성이나 강동성 등 그런 데서 입국도 제한하자고 저는 지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있고 국면이 바뀌었죠. 그래서 봉쇄 전략보다는 환자 수나 사망자 수를 줄이는 피해 최소를 하는 완화 전략으로 지금 국면이 바뀐 상황에서는 그 입국 제한이라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중국인들의 국내 입국 제한 조치의 시기를 어떻게 보면 실기를 한 거죠. 이제 와서 입국 제한을 하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실익이 없어지는 거죠. 개도 잃고 구럭도 잃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지역사회의 유행을 빨리 종식시키고 환자 수나 사망자 수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감염병은 모르는 부분도 많고 확실치 않은 부분도 많고 예측 불가능해서 이게 제대로 방역하기 어렵다. 방역 당국이 진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한 건 치하하고 싶고 선방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 신종감염병은 여러 측면에서 개방된 사고로, 창의적인 사고로 융통성 있게 또 실시간으로 조치들을 발빠르게 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 특성상 인구 밀도도 높고 사람들의 행동 반경도 높고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 수도 외국보다 많습니다. 그런 특성을 생각하면 이제 종래의 어떤 폐쇄적이고 고정적인 관념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하면 진짜 쫓아가기 힘든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큰 환자 발생도 생기고 계속 이제 눈덩이처럼 커질 그 위기에 있는 건데, 지금이라도 좀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고 또 현장에 이 적합한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되겠다. 아직도 좀 메르스 때의 그 경험만 가지고 이걸 대응해서는 힘들 것이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하고 이제 한 달이 좀 지난 시점에서 상당히 환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1차, 2차, 3차 의료 전달 체계와 분리된 코로나19만을 위한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종합병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간은 우리가 국공립병원들이 이 근간을 역할을 해야 되겠죠. 1차에 보건소, 2차에 지자체 의료원이나 이제 시립병원이 되고, 3차는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 국가지정 음악유지격리병상이 되겠는데, 이제 관건은 1차 코로나19 진료기관이 이제 보건소 이외로도 이제 동네 병의원 중에서 선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50만, 70만 되는 지자체 보건소 하나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인 거죠. 지금 국내 지역사회 유행이 되면서 국내에서 열과 기침이 나면 한번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네에도 코로나19만을 전담 진료한 1차 의원을 지정을 해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재정이나 시설이나 지원해서 안전하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또 확진검사법을 거기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장에서 1차 코로나19 거점 치료위원회에서 환자를 국민을 진료할 때 코로나19인지 아닌지를 확진해서, 코로나19가 아니면 그냥 투약해서 집으로 보내드리면 되고, 코로나19라고 그러면 증상이 중증도에 따라 폐렴도 심하다 그러면 3차 국립대학병원이나 국가지정음악격리병상으로 보내고, 중간 정도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립의료원 또는 시립병원 이런 데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게 하는, 환자를 제대로 중증도에 치료해서 사망자 수를 줄이고, 또 환자를 찾아서 일찍 격리 치료하는 것은 2차 접촉 전파를 차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자 수를 줄입니다. 이것이 방역에 또 큰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만을 위한 별도의 1차, 2차, 3차 진료 체계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